참깨를 한참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오늘은 이틀째, 어제 오후하고 오늘 지금 이틀째 간간히 시간을 내서 지금 참깨를 비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조금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바람도 선선한 그런 날씨입니다. 참깨를 두 줄로 심어야 하는 이유가 이유라기도 장점이겠죠. 장점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르실롱은 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골에 두 줄 재배죠. 이렇게 이 두 줄 재배법인데 지금 농가들은 외줄로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줄로 심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두 줄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장단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르실농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마다 초창기에는 오르실농원 또 외줄로 재배해서 몇 년을 해보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 두 줄 재배법을 계속 꾸준하게 한 10여 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줄 재배법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첫째는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 외줄로 심었을 때하고 두 줄로 심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생산량의 차이가 많다는 거, 생산성. 두 번째로는 이 참깨가 이렇게 컸을 때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많은 비가 왔을 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심으면 보시다시피 다 우거집니다. 이 골에 이쪽 골 사이도 지금 좁아서 다 서로 지탱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참깨끼리 서로 다 닿아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서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 참깨는 이 쓰러져 버리면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참깨는 첫째는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참깨는. 그래서 참깨가 쓰러지면은 생산량을 현저히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깨를 이렇게 두 줄로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두 줄로 재배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참깨를 씨앗을 파종해서, 물론 요즘 다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오르실농 같은 경우는 직파기로, 참깨 직파기로 이렇게 직파를 하는데, 보통 참깨를 직파했을 때 이 참깨를 이 흙이 좀 수분기가 있으면 이 참깨 자체는 발화율이 굉장히 높은 작목이지만, 그래도 이 5월 말 이 무렵이 5월 중순 이 무렵이 되면 굉장히 가뭄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비닐 멀칭을 하고도 이 안에 수분이 없어서 파종했을 때 씨앗 발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많이 비죠. 그러면 외줄로 심었을 때 중간중간 많이 비어버리면 엄청 많이, 보기도 그렇고 굉장히 생산량에도 문제가 되고, 이 두 줄로 심으면 중간중간 빠지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게 조금 생산량은 조금 줄겠지만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빠지더라도 외줄로 심을 때 중간중간 빠지면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거기서 그 틈 사이로 잡초가 엄청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두 줄로 심었을 때 중간중간 빠지더라도 벌써 그 사이에 있는 놈들이 그늘을 지어주고 해서 잡초가 참깨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풀이 덜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씨가 안 붙었을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적겠죠. 그렇게 두 줄로 심었을 때는 조금 씨앗이 중간중간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줄로 심었을 때 중간중간 이 씨앗이 빠져버리고 하면 이 참깨는 또 빠진다. 중간에 바로 첫 번째 파종을 해서 씨앗이 붙지 않으면 바로 이게 참깨를 추가로 이렇게 그렇게 심으면 옆에 놈들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수확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작게 자랍니다. 늦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한
한 5일 사이 이렇게 차이로서는 뭐 심으면 관계없지만 벌써 아마 발화가 되기까지 한 열흘 정도가 되니까 한 열흘 정도에서 안 나가 열흘 정도 늦게 심어버리면은 늦게 심은 것들은 먼저 심은 놈하고 이 성장에서 차이가 나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쓸 정도로 그렇게 자라서 이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씨앗을 파종했을 때 씨앗이 발화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단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복골의 이 예초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예초 작업은 물론 이 복골은 오르실농 같은 경우는 이게 제초제로 다 복골의 작업을 하지만 또 일부는 오르실농 같은 경우는 예초기로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예초 작업을 할 때 이 두 줄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초 작업을 할 때 이 드나들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하기가 작업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초기를 돌리다 보면 이 외줄로 했을 때는 예초기 작업을 하면은 참깨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게 없는데 이 두 줄로 하면은 중간중간 많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예초 작업할 때 그냥 고래 풀 작업할 때 예초 작업할 때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근데 예초 작업을 뭐 많이 하진 않죠. 예초 한 풀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라면 제초제로 요즘 제초제로 이 제초 작업을 해야지. 대량으로 하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규모화 되신 분들은 예초기로 이렇게 잘 안 돌리죠. 이렇게 이런 골은 다 미리 풀이 잡초들이 작게 하고 자랄 때 먼저 하고 사전에 제초제를 쳐서 자라지 않게. 그리고 이게 무릎까지 이상만 올라오면 특별하게 또 잡초 예초 작업을 잡초 제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늘이 져서 잡초가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풀들이 늦게 자라고요. 그리고 풀들이 참깨 그늘 밑에서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제초 작업을 해버리면 고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참깨 수확을 다 끝나고 나서 참깨는 보통 일찍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찍 수확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다 그늘이 없고 햇빛이 바로 이제 허벌판이니까 참깨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풀 작업을 잡초 제거 작업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냥 두면 나중에 비닐 멀칭 했는 이 비닐을 철거할 때, 수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 수확을 하고 나면 한두 번은 또 예초 작업을 고래 제초제 작업보다 예초기를 돌려서 예초 작업을 해야 이 멀칭된 비닐 멀칭을 다시 다 뜯어서 철거를 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닐을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깨를 수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면 풀이 많이 무성해지면 바로 예초 작업을 해 주시라. 두 줄 심기에 유리한 점을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